한 푼도 못 받았는데 흑자가 났다.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최종 득표율이 8.34%, 290만여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선거비용 보전을 위해 하려면 적어도 득표율 10% 정도는 돼야지, 절반 가까이라도 받는데 보수 측 일부에서는 뭐 단일화 거부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하게 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정말 세심하고도 또 그리고 적확한 그런 판단들을 해주길 기대하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또 야당으로서 저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캠프 쪽에서 보면 좀 아쉬울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물론 10%대 돌파를 꿈꿨겠지만 마지막에 그 TV 토론에서의 큰 실수가 없었으면 저는 10% 가깝게 득표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한번 곰곰이 본인의 부족한 점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인 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선전한 거고, TV 토론에 그 해당 그 논란의 발언 없었다면 10% 가까운 득표를 가능했다.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우상호 전 의원은 비교적 뭐 낮은 점수를 준 게 아니에요. 괜찮았다. 다만 그 TV 토론 그 발언만 없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절반의 성공 정도는 된다는데 동일하십니까? 글쎄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제 우상호 전 의원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마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의 미래의 블루칩 정도가 돼서 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에 좀 더 기여하는 그런 좀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점수를 줘도 그렇게 후하게 줄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출마할 때 관통하는 자신의 키워드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했습니다. 퍼스트 펭귄이 뭡니까? 어떤 위험이라든가 앞에 그런 난관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험 정신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선지자적 감각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1, 2차전에서의 그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그 의식이 너무 과해서 3차전에 큰 실수를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TV 토론이 이런 거잖아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저 실언 논란으로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첫 사례를 남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후하게 줘도 이준석 후보의 정말 저는 그 실언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높이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우상호 의원처럼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 여기서 중요한 지적 하나는 이준석 후보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식의 사과 화법을 닮는다든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비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과연 저 이준석 의원의 후보의 앞으로의 장래가 정말 보수 진영 전체 블루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후에 보수가 이제 꿀렁꿀렁하고 재편될 가능성에 있다면 그 중심에 이준석 후보가 있기에는 아직은 이번 대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 부원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것저것 계산이야 뭐 대선 끝나고 다 해볼 수는 있는 건데, 이렇게 둘이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25,649표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다 더하면, 한 표도 안 빼고 다 더하면.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봐라 이준석 후보 이거 책임론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어설프게 8% 나올 바에야 단일화 제대로 했으면 한번 해볼 만했지 않냐는 책임론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책임론을 제기해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 책임론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2017년도 대선 이후에 사실 유승민 의원의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이게 이제 대선 3자 구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완패를 했어요. 민주당에 거의 뭐 TK 지역의 그 단체장 2곳만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저 정도 그 득표면 사실 저희가 이준석 후보에게 기대했던 부분은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동탄 모델이라고.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상당수 가져오고 그건 경기 그다음에 특히 경기 서남부권 그다음에 본인이 있던 동탄에서도 10%대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3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과를 저희도 원한 것이 아니고 동탄 모델을 완전히 펼치든지 아니면 단일을 하든지 이런 정치적인 판단력에 대해서 저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벌어질 내년도가 당장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지방선거 구도에 사실 존재감 있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 또한 또 보수의 참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사고 촉구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봐라라는 정도의 그 촉구 차원의 책임론 제기지 지금 책임론 제기해서 저희가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뭐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 정책 책임에 대해서 묻는다고 물어줄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까 그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처럼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정작 3등을 했고 그만큼 뭐 본인이 주구장창 외쳤던 동탁 모델은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 뭐 이 평가가 좀 박하게 하셨긴 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가요 여기 사실 본인 지역구 말고도 모든 지역구 뭐 전국 그 모든 지역구에서 등락 없이 대체적으로 10% 전후의 득표는 계속했어요. 그게 어디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진행하면서 1시간 전에 개표를 마감한 모든 투표소를 한번 권역별로 돌아봤는데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어디든 10%의 전후 득표율을 했거든요. 그게 이준석 후보로서의 또 이번 대선으로서의 영향이 있다면 적지 않은 양자구도에서도 본인 틈바구니에 살아남은 정도의 득표율은 올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준석 후보 관련 얘기는 득표율보다는 돈 얘기인데요. 김재욱 대변인. 정확히 개혁신당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번에 선거 비용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략 10분의 1 정도 수준인 30억에서 50억 정도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당에도 지금도 계시니까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어느 정도의 치명타인 겁니까?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거 비용이 뭐 개인이 선거를 치르는 뭐 인력 단위가 아니라 이게 수십억 단위고 사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각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수백억의 선거 비용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00억 원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정도를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저 개혁신당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대략 한 30억 원 정도를 썼는데 빚이 단 1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국고에서 보조비 선거 보조비로 나온 것과 또 이준석 후보가 개인 후원회를 열었던 것 또는 내지는 당에서 있었던 당비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 쓴 비용들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당을 운영해 나가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적 여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또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계 신고를 한 이후에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얻은 8% 가지고는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이런 한계 때문에 앞으로 개혁신당의 이 미래에 있어서 특히 이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혹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신당 쪽 그러니까 선거 당일에 이 후원금과 이 선거 비용 관련해서 김철근 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당은 흑자 정당입니다. 단 1원도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다 끝나더라도 전혀 적자가 없으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당을 전혀 모르고 지금 비용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흑자가 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갖고 뭐 개혁신당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김철구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개혁신당이 이준석이라는 대선 후보의 인지도를 높였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나름대로의 경쟁력도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다면 다만 개혁신당이 공당으로서 나가려면 곧에서 지방선거에서 후보도 내야 되고 하는데 뭐 돈 문제도 그렇고 개혁신당의 자체 경쟁력을 얼마나 볼 건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준석 후보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개인 돈으로 충당한다거나 본인의 뭐 후원금이라든가 본인의 뭐 갖고 있는 개인 자산을 통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공당이 처리해서 이번 대선 후보를 다 대선에 대한 들어갔던 자금을 다 처리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회계장부 처리는 법적으로는 선관위에서 문제없이 하겠지만 실적으로 공당이 운영되는 거는 국가의 지원금과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가 프로세스를 정확히 통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저 얘기는 저는 과도한 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은데 말하자면 개혁신당이 좀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정말 대한정당으로서 제3정당으로서 우리 좀 정치권에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저는 약간 좀 휴지기가 필요하고 이준석 후보 또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저는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흔히 장작이 젖었으면 그 말린 다음에 불을 피워야지 갑자기 억지로 불 피우려고 휘바울 부으면 사고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기에서 김철근 실장이나 이준석 후보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잘 나가요. 우리는 정말 흑자 정당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강변하는 게 제가 보기에 그것이 오히려 허약함을 더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건 좋지만 지속 가능한 정당임을 입증하는 거는 결국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SNS를 통해서 다시 시작이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앞으로 정치 행보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딱 40이 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 만나봤습니다.